자, 이 교시는 그 다른 과목 내용이 나와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중개사법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단순 암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격시험제도 13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이 시도지사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걸 시험은 바꿔내겠죠? 이거 예외적 기관이 시험 내려면 시험위원회 심의결을 거쳐서 내야 됩니다. 예외적 기관이라 의결을 거쳐요. 시도지사는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가 나왔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시도와 시군구 다르죠?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시입니다. 도는 일반 도와 특도, 특별자치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럼 이 시 밑에는 구가 있고 이 구가 자치구라죠. 도 밑에 시와 군이 있습니다. 도 밑에 시가 기초시가 됩니다. 근데 기초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라고 여기도 구가 있죠. 이 구는 비자치구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시 밑에 구가 있죠. 그리고 뭐 경기도 수원시 밑에 뭐 영통구 뭐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개념이 꼭 같은 거 아닙니다.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어떨 때 시도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간 시도 있어요. 어떨 때 시도는 이게 안 들어간 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이게 큰 틀, 이게 큰 틀입니다. 이게 큰 틀. 근데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그냥 뭐 이런 것까지 막 세부적 내지 않으니까 그냥 시도와 시공일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원칙기관이다. 그럼 이제 응시자격 없는자가인데 우리 시험은 딱 두 부류만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땄는데 취소상합니다. 그럼 3년간 반성하라고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부정이 컨닝했습니다. 컨닝해서 합격했더라도 그 시험 무효 처리가 되고 그리고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따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근데 이는 등록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 제한과 결격은 다릅니다. 응시 제한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결격 사유는 11가지입니다.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치 3년 이래서요. 자치 3년. 부정이 무효 처분일 5년이죠. 이건 자치 3년, 부정이 무효 외웠습니다. 그가 앞에 무효를 가리켜요. 그처에서 틀렸다면 안 됩니다. 그가 앞에 뭐를 가리킨다? 모형가치가 그냥 가로 안에 무효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 처분이래요. 그가 뭘 가리켜요? 무효. 그래서 그처 틀렸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 3년, 부정이 무효 이 두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이 아니면 뭐 미성년자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 봐요. 교도소에서. 제 교도소 안으로 특강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수험생들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 봅니다. 미성년자. 아무튼 이거 두 가지 아니면 무조건 볼 수 있다. 피한중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볼 등록 결격 사유자 중에 이 자치 3년이 겹치거든요. 자치 3년은 등록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자만 시험 보고 나머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을 보더라도 결격 기간에는 중개업에 종사 못합니다. 자격증을 미리 따두는 거지.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결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미리 따뒀지만 성년 되기 전까지는 중개업 종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시험 못 보는 사람과 등록 결격은 완전히 다르다. 서로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치 3년 이자 빼고 모든 등록 결격 사유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하더라도 결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는 겁니다. 두 개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시험은 자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다시 막 번져요. 그때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 틀립니다. 1년에 시험 2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규모는 이제 무조건 시도의사예요. 자, 일단 시험 시행하려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합격자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이제부터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예요.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시도의사. 자격정지 시도의사.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누구한테요?
시도의사. 그것도 이제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그럼 시도의사는 자격증을 몇 개월 이내에 교부하죠? 지금 받으려고 한 장 있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이것도 2개월로 시험에 낸 적 있어요. 자격증 받고 싶잖아요, 막. 그렇죠? 1개월 이내. 딱 받는 순간 아주 허무합니다. 아까 책에 자격증 있죠? 자격증 운전면허증 같이 된 게 아니라 그냥 A4 한 장이에요, 그냥. A4 한 장. 쉽게 찢어집니다. 그거 받으면 허망해요. 내가 이거 받으러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나. 운전면허증은 좀 딱딱해서 멋있잖아요. 사진도 좋고 코팅돼가지고. 이거 그냥 A4 한 장이에요. 진짜 이거 똑같아요. 이거. 한 장. 저는 이거 찢어져가지고 어디인지도 몰라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저 나쁜 놈. 그 다음 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를 누구한테 한다? 항상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제가 3월 달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한번 전북도지사 찍히면 평생 전북도지사예요. 왜 그래요? 준 사람이 전북도지사니까. 그러면 그거 바꾸려면 일부러 자격 취소 당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걔 바뀝니다. 한번 전북도지사, 평생 전북도지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재교부를 누구한테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그리고 이제 양도 대여 등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양도 앞에 항상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사 자격증을 양도가 파는 거죠. 팔거나 대여, 무상 대여도 안 돼요. 대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 돈 주고 사거나 대여받아 사용은 아니 됩니다. 자, 2번 공인사 자격증 대여가 무슨 말인가? 자격증 등록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대여라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행세하는 걸 알면서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이제 3번 4번 있는데, 자, 갑인 자격증 있고 을은 자격증 없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원 다녔는데 어떤 분은 자격증 땄고 어떤 분은 못 딸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자격증 없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초짜예요. 자격증만 있어요. 이제 꼬시겠죠. 내가 자격증 못 땄으니까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으로 등록하자고 꼬셔요. 돈은 내가 다 댈게. 일도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이 돈 다 대고 사장님이지만 법적으로는 중개보증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럼 두 사람은 이 사람 중개사무소 동업할 수 있어요. 동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만 안 하면 돼요? 중개 업무만 하지 않으면 돈 투자해서 수익금 나눠 먹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둘이라면 이 사람이 중개업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합니다. 중개업 하려고 당연히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거래 성사시고 계약서도 이 사람이 더 잘 써요. 갑은 지금 계약서도 못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 다 작성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 도장 찍어야 돼요? 그때는 갑 불러야겠죠, 갑? 갑 불러야겠죠. 그래서 갑이 사인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갑이랑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다 했죠? 을이 다 했죠. 이건 당연히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 실질적 따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지금 어디하고 있죠? 지금 14페이지. 1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예, 3번이 있습니까? 그럼 왼쪽 이렇게 살짝 써놔요. 그 밑에 이렇게. 살짝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판례 읽을 때 우리가 갑과 을을 넣어서 읽어야 그 판례가 오른쪽 4번까지 같이 볼 거니까 그래야 판례가 좀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 중에 한 줄 골라 시험에 냅니다. 이 중에 한두 줄 골라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갑을 정확히 해서 이 판례를 누군가 정확히 따져야 돼요. 이렇게 살짝 적으셨죠? 그럼 이제 갑이 여기 노란색이에요. 다 노란색 자격증 사람. 을이 자격증 없는 여기서 다 을이 파란색, 이게 다 을입니다. 을. 그럼 여러분 책 보세요. 자, 만일 공인중개사 갑
갑이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중개사무소요. 다음 경영에 관여 그랬죠. 누가 경영에 관여해요? 지금 동업하니까 을이 관여입니다. 자금을 투자 누가 투자요? 다음 이익을 분배 누가 분배받아요? 을이 분배받으러 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갑 자신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 수행하고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개 업무 안 했네요. 그럼 이를 가리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형 것이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중개사 업무를 수행 여부는 외관이 아니죠. 외관상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할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이죠. 아까 실질적 따지였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이러겠죠? 이건 실질적으로 누가 다 했어요? 을이 다 했죠. 형식 외관상 갑이 안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다 같은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갑이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지금 판례가 벌써 무시하죠? 있다 하더라도 벌써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돈 훨씬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적어도 무자격자가 을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 을이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을이 작성했어요. 계약서.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이 갑이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갑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자기가 갑 명의로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런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갑을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 이제 유사명칭도 안 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 명칭 사용 안 되죠. 또 유사명칭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돈 다 대고 갑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랬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에요. 내부적으로 갑이 종업원입니다. 우리 돈 다 됐잖아요. 우리 일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갑이 종업원이에요. 근데 일 같은 사람들이 보통 명함을 다 이렇게 팝니다. 이 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에서요. 대표 을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대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3자가 보기에 자격증이 있는 거 오인할 수 있죠. 이 대표가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로 다 처벌됩니다. 1-1.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이러면 명함에 절대 대표라 하지 마세요. 대표가 뭐다? 유사명칭 1-1 다 처벌됩니다. 자,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상 중개사 등 설명 틀린 겁니까? 1번은 좀 이따 할 텐데 이 자치 3년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이라 중개 보조는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공짜로도 빌려주면 안 되겠죠? 뭐 가족한테 공짜로 빌려준다고 안 됩니다. 처벌됩니다. 3번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로 받거든요. 자격정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그럼 자격정지 끝났죠? 끝났으니까 다른 데 일할 수 있죠. 법인인 경우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 양도되어죠?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 그럼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걸 빨리 양도되어 읽어야 돼요. 양도되어.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양도 앞에 뭐가 있다? 성명. 이걸 빨리 양도되어 읽어야 돼요. 이건 자격 정지입니까? 자격 취소입니까? 아까 우리가 자격 취소가 부양정이 증하다. 양도되어 이건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격 취소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독자적 나오고 이렇게 지문석이 하나씩 이렇게 파고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최일점 했던 게 한 7문제, 8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지문석에 파고들어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걸 꼭 외우셔야 돼요.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아니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15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있죠. 15페이지. 먼저 설치는 자 국토교통부의
둘 수 있다를 내오세요. 둬야 한다민가 둘 수 있다민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두게 되면 매달 월급이 나가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둘 수 있다. 돈 안 주려고, 월급 안 주려고. 그럼 다음 네 개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있죠? 손보시우 외워서 손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손보시우 외우세요. 먼저 손해배상 책임 보장입니다. 중개보수 변경.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을 때 중개보수 내렸거든요. 누가 내린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내린 거예요. 이 인간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이제 올려줘야겠죠. 스스로. 이제 안 올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 인간들이. 다음 공인이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 인간들이 지금 상대평가를 지금 바꾸려고 이것은. 이걸 뭘 바꾸죠? 상대평가 바꾸려고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부동산 중개 육성. 설마 니들이 육성하겠다 이거. 설마 육성하겠어. 지금 안 잡아먹으면 난리는데 지금. 아무튼 법적으로 좋은 말도 하나 써줘야 되니까. 좋은 말도. 그래서 손보시우. 네 개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손보시우입니다. 그 다음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이사 시험이죠? 그럼 시험은 박스에서 몇 번이죠? 시험이 박스에 몇 번이에요? 3번 여기 3번. 이 세 개는 아니에요. 3번입니다. 시험 등 공인이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시도의사가 따라주래요.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뭐 시험 제도를 상대평가로 내려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상대평가로 내야겠죠. 그러죠?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 나머지는 시도의사랑 크게 상관없죠. 그래서 이 3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시험 시행 기관장, 시도의사가 따라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해서 7에서 11명 이내 유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최대 11명이죠. 축구선수 11명이 축구선수. 우리 이렇게 어떻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샀는데 포장은 엄청 크게 오죠. 여러분 택배 시키면 하나 샀는데 포장지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샀는데 포장을 냅다 크게 심한 포장해 줬어요. 다시 세븐일레븐에서 하나 사는데 포장을 크게.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했다 해보세요.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했다. 지금 우리가 외우는 게 협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이에요. 포함. 위원장 1명 제외 포함? 포함해서 7에서 11명. 편의점에 세븐일레븐 하시죠?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이 있다면 협회는 19명이에요. 협회는 몇 명? 19명.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7에서 11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완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제1차관입니까? 제1차관. 왜냐하면 요건 네가 얻어먹어. 그리고 모든 건 장관이 다예요. 이제 위원은 누가 뽑아요? 자기가 다 하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죠. 요건 네가 얻어먹어. 요건 모든 건 누가 해? 장관이 다 해. 장관.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2년이 된다. 위원이 아까 최대 11명까지. 그러면 뭐 대학 교수가 들어갈 수 있고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고 감정평가사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위원은 최대 11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2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1명 더해 한사. 한 명은 이제 국토교통부 소속 이혼 공무원 중에 뽑습니다. 왜 국토부 공무원일까요? 얘는 고자질하니까. 국토부 공무원을 뽑아야 고자질을 잘하겠죠. 그러죠? 얘는 고자질한 놈이에요. 고자질.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아야 고자질을 잘할 거 아니에요. 고자질을. 그래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 직무가 있는데 당연히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다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즉 병원에 입원했어요. 직무 또는 깜빵이 들어갔다. 그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여기서 부위원장 하면 틀립니다. 여긴 부위원장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놨겠죠? 혹시 내가 죽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되면 이걸 내는데, 자, 시임위원회 유위원, 아까 유위원이 몇 명이라 했죠? 최대 11명. 11명이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임위원회 의결에서 제척된다가 그 사람 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척된다가 뭐에 제척이 빼버린다, 빼고 한다, 빼고 한다. 아까 심의위원회가 선보시효 이걸 심의한다 그랬죠. 그죠? 선보시효? 그 중에 보세요. 만약에 중개보수를 올릴까 내릴까 심의합니다. 중개보수를 올릴까 내릴까 심의해요. 그럼 아래 4명은 그 심의에서 빼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중개보수를 올릴까 내릴까 심의해요. 아래 4사람은 거기서 심의에서 빼버린다. 예를 들어 유의원, 이 의원이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어요. 유의원이.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올리려고 하겠죠. 위원 중에 한 명이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다고요. 아까 11명 중에 한 명, 11명 중에 한 명이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올리자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배우자가 중개업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올리라 하겠죠. 배우자 이었던 사람, 예전 이혼했지 이제 사람은 이혼했죠. 전 와이프가 중개업하고 있어요. 그럼 보수 내리려 하겠죠. 전 와이프니까. 위가 안 웃으시나 보다? 여기 웃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 빼고 한다, 빼고 한다. 다음 2번 위원이 해당한 건은 당사자와 지금 뭐 어머님이 중개업이에요. 또 친족이었던 사람. 그 다음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을 했네요. 뭐 감정평가사 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빼고 한다, 빼고 한다. 다음 4번 이혼이나 유언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대요. 예를 들어 뭐 법률 대리인 변호사 있다. 이게 로펌이에요. 로펌. 그럼 그 로펌은 거기 참가하면 안 되겠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은 그 좀 신뢰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제척된다가 빼고 한다, 빼고 한다. 그 다음 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이제 1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이 저 사람 빼주세요 그 말입니다. 기피 신청이 뭐예요? 저 사람 빼주세요. 저 사람 전 남편이에요. 남편이니까 그 사람 빼주세요 해야겠죠. 나에게 불리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 2번 위원 본인이 제척사 아까 그 4가지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가 알아서 빠진답니다. 나 빼고 해. 알아서 빠져준다. 알아서 빠진다. 안 빠지네요. 그럼 국장이 해촉 나가랍니다. 안 빠지면 어떻게 한다? 국장이 해촉,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국장이 이제 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건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아까 손보시효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상 심의할 수 있죠. 니은 아까 세븐 11에서 심한 포장 맞았죠. 위원장 한 명 포장 맞았죠. 이거 위원장은 누가 돼요? 제1차관 리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 수행을 썼을 때 위원장 서로 선출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정답이 기억론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제도로 17페이지로 오세요. 교육제도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자 종합으로 일단 해볼게요. 일단 종합. 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받는 게 있고 업무 개시 후에 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 2가지가 있고 여기도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무교육은 4명이 받는데 등록 신청하려는 자와 법인의 임원사원 전원이에요.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도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전이 받습니다. 중개보전.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 받았죠? 2년마다 또 받아요. 연수교육.
소공과 계공. 그리고 이건 모두 받아요. 계공 등. 보조원까지 모두 받는다. 다음 누가 실시하는가? 교육은 다 시도의사가 들어가요. 시도의사. 여기는 등록관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시도의사고 여기 모두요. 모두. 시도의사, 국장, 등록관청 모두예요. 좀 이따가 예방은 혼자예요. 모두 해야 돼요. 예방은 모두 할 거예요. 예방은 혼자예요. 모두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공무원 모두, 여기도 모두해서 예방은 모두 외울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권자 시도의사 직무교육 등록까지 들어가요. 우리 운전할 때 깜빡이를 뭐라 하죠? 깜빡이가 방향지시등 하죠. 그래서 이게 방향지시등입니다. 깜빡이를 뭐라 그래요? 방향지시등 해서 등록관청이 들어갑니다. 여기 시도의사 여기는 모두. 국장부터 등록관청 모두 들어간다. 다음 누가 받는가? 아까 실무교육은 4가지.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1년 그 전에 받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1년.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 위임사원 전원입니다. 다음 분사무 책임자하고 소공이 되려는 자도 다 1년 이내 다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에요. 1년 이내. 그래서 연수교육은 계공과 소공은 2년마다 받습니다. 이렇게. 다음 예방교육은 아까 모두입니다. 그럼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지읒 중개보조.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여러분 연개소문 알아? 연개소문? 그 말고 연개소리 할 거예요.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속해서 개소리예요. 개소리. 좀 이따 이자가 4번 나와요. 연개소리 다 연개소리라고 2가 4번 나와요. 2번 4번. 연개소리입니다. 다음에 이건 모두. 실시권자 모두. 의무자도 보조원까지 모두. 예방은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시간은 실무 28, 30입니다. 여기 세네 시간, 연수교육은 12, 16. 여기는 특별히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지었다 했죠. 이제 지석사가 있어요. 지석사. 절에는 무슨 꽃이 피어요? 연꽃이 피죠. 지석사에 연꽃이 한들한들합니다. 한들에서 가을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빨 쓰리죠. 가을 오면 시린 이빨 쓰려. 다시 지석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이제 가을이 와요. 그러면 시린 이빨 쓰려 이렇게 옵니다. 지석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면 시린 이빨 쓰려 하세요. 이게 직무교육이 서너 시간이에요. 연수교육이 하나 둘 하나에서요. 연수교육이 하나 둘 하나에서. 실무교육이 28, 32. 실무교육이 28, 32입니다. 이걸 서로 바꿔내기 때문에 꼭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지석사에 연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니까 시린 이빨 쓰려 이렇게 오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오더라고요. 3, 4, 12. 3, 4, 12. 더하면 16. 더하면 28.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수학하고 그리 뭐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 책상에 쓰려면 누가 알겠어요? 고등학생이 책상에 자기 책상에 적어놓는지 알지? 어떻게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면제가 있는데 자 뭔가를 그만두고 1년 이내 다시 할 때 교육 안 받아요. 뭔가를 그만두고 1년 이내 다시 일할 때 안 받습니다. 개공이 폐업 신고하고 이제 일 그만뒀죠? 근데 보니까 할 일이 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거나 이제 소공으로 들어가요. 뭔가를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하면 감각이 살아있죠. 안 받는다. 즉 폐업 신고했거든요. 근데 1년 이내 또 등록하거나 소공이 되면 1년 이내 안 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무교육. 소공도 고용관계 종료했죠. 1년 이내 이제 등록 개공이 되거나 다시 소공 안 받는다. 직무교육도 그만뒀죠. 1년 이내 다시 할 때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특별히 없으니까. 또 1년 이내 안 받습니다. 그다음 연수교육에서 아까 제가 연계소리 얘기했죠. 연계소리 다 2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계속해서 받아 2년마다. 그리고 시도의사는 연수교육 실시할 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친절하네요. 이 시도의사가 연수교육 받을 때 있다고 2년 되기 2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준다. 타이조이 연계소리, 연계소리입니다. 연계소리, 연계소리. 타이가 됩니다. 다음 교육 지침은 자 교육을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지침은 그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국장이에요, 국장. 그죠? 당연히 국장이 지침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까 예방은 모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 보조원까지 모두 등의 예방사고 실시할 수 있다. 그땐 교육일 1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예방교육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교육 설명 옳은 겁니까? 옳은 겁니다. 1번 기억 실무교육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해당하죠? 당연히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고 이건 다음 짤 겁니다. 니은 개공이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할 때 1년 이내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3번 28, 32는 실인 이빨스래. 실인 이빨스 실무교육인데 연수교육은 연코지 하나에서 연수교육은 하나에서 실무교육이 28, 30이었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500만 원 질문 속에 연수교육 정당한 서유 시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갖도록. 그럼 아까 우리 1교시 때 500만 원을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는 협회 노무니 그래서요. 연이 뭐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갖도록. 이렇게 지문석에 파고 들어옵니다. 아까 자격지도 지문석에 들어 정답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올 때마다 한 10분 동안 하고 항상 시작하죠. 행정처분 이런 거. 총 이런 것까지 합쳐서 8문제, 7문제 나온다고요. 독자적인 문제, 임등치 아닌 거, 그리고 이렇게 파고 7, 8문제. 2차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아까 지금 지금 이렇게 7개 나오잖아요. 적어도 4문제 나오죠. 4문제 맞히면 여러분 건축법을 포기해도 돼요. 건축법 몇 문제 나와요? 7문제. 100페이지에서 7문제 나와요. 공부 아무리 해도 4문제 못 맞춰요. 근데 아까 그거 외우면 4문제. 그러니까 공법에서 법을 하나 포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아니면 건축법 100페이지 보시던가. 주택법 100페이지, 정비법 100페이지 보세요, 그냥. 다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2차는 뭐가 적은 양에서 많이 나온 걸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1차는 골고루 다 나와서 전략이 없어요, 1차는 골고루 다 나와요. 근데 2차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있습니다. 양이 적은 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2차는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제 사무소 등록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네요. 10분 쉬고 하면 되겠네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